장이 19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쟁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크게 보상금 500억 그리고 종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제3자 입장에서 합의 내용만 보자면 사랑제일교회의 완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19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교회가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교회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합의서에는 교회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된 거죠.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창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로지 법적으로만 접근해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애초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면 법적으로도 교회 측에 좀 더 유리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도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교회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소송에서 교회가 패소를 했고요. 그런데 법원의 전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에는 수백억 원이 넘는 보상금 채무 그리고 엄청난 지연이자 이게 결국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 합의가 굉장히 굴욕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상원 변호사님,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각종 언론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끝까지 버틴 알박기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장애 19역의 사랑제일교회 사례가 잘못된 선례로 남아서 다른 구역의 종교시설 분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결조차 무용지물이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종교시설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들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버틴다 이렇게 버티는 게 능사일까요? 그리고 또 만약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종교시설들 사실은 작은 데들은 그렇게 버틸 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교시설들은 그냥 무조건 쫓겨나만 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많이 듭니다. 이창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무작정 또 버티는 것만이 또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버틸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 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단지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의 문제로만 본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시설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회, 정부, 법원 모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모두에게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창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법원의 대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19역 재개발조합도 교회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조합은 승소 판결문으로 법원에 명도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결국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선고한 승소 판결문은 사실상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수단마저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장이 19역은 무법지대가 된 것이죠. 법원의 강제 집행 실패로 재개발조합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결국 조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회와 합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만 보자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집행에 성공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조기에 종결되었을 것이고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도 이런 사태에 책임을 공감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합이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할 걸 다 했거든요. 심지어 이 정비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명도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문을 내려줬죠. 그 판결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원이 6번이나 그 강제 집행을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법원이 강제 집행을 제대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강제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도 좀 앞으로 충분히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공할까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주상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법원도 그렇지만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는 국토부 장관 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인가청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그 행정 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태에서는 사실은 행정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위 19역 사업이 오래 전부터 중단됐었고 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게는 직접 조합과 교회 사이에 화해나 중재를 시도해 볼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정부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저는 또 추가로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입법부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도시정비법, 이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예. 도시정비법, 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를 봐도 자 종교시설은 고사하고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도시정비법 이 안에서 이제 종교시설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저희 센트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예. 도시정비법에서 종교시설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칼럼도 쓰고 뭐 설명의 자리라던가 또는 뭐 토론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입법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입법 부작위에 관하여서 헌법소원까지 저희는 청구를 한 예도 있었죠. 네네. 문제는 어쨌든 이런 도시정비법을 좀 개정해서 종교시설 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있으면 조합도 그것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시설에서도 그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좀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종교시설들도 우리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싸우는 분쟁 상황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예. 특히 종교시설 입장에서 추가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교회 등 종교단체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현행법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중에서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법을 찾아본다면 실마리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이제 덧붙이자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은 최대한
일찍부터 예컨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조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정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정비구역 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저희 센트로를 찾아오시는 많은 이제 종교시설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미 사업이 많이 진전이 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시거든요. 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때는 법으로도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리미리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그 전에 공란공고가 있을 때부터 네. 종교시설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네. 또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종교시설의 목소리를 또 어떻게 이 사업 계획에 또 반영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사업 초기부터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런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사태가 좀 생기지 않고 미연에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저희 센트로는 이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센트로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전부를 또 취소시킨 소송 사례 뭐 이런 것들도 보유를 좀 하고 있죠. 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그 의뢰하였던 교회가 심지어 이제 사업구역 내에 재건축이 되어서 그 입당 예배 때 저희를 초대하기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기스 처리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센트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센트로에서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였고요. 이창 변호사였습니다. 예, 주상은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